안녕하세요. 우연히 알게 된 이곳의 이야기를 전해보고 싶어서 고민했지만 결국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게 일어난 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요. 20대 초반이었던 때 취직 준비를 하던 중 겪은 사건이에요. 어릴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친척도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성숙해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살 때 저는 혼자 돈을 벌어야 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배달하고 우유를 배달하며 다양한 알바 경험을 쌓았어요. 어둠이 깔리는 새벽, 안녕하세요. 소정씨라는 말에 익숙해지고 춥고 아프지만 억지로 웃으며 출발하는 일상이었죠. 4년째 하던 이 알바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한 이 일이 이렇게 길게 이어져 왔다는 게 신기했어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걸 느낄 때면 어느새 크게 자라버린 나를 보며 경왔어요. 손 좀 녹이고 출발해라는 아저씨의 말에 신문을 묶어 자전거 뒷자리에 올리며 나는 다시 길을 향해 나서곤 했어요. 말도 많고 한 손에는 몇 개의 신문 꾸러미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집마다 신문을 넣으며 몇 바퀴를 돌면 주변은 밝아져 있었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학교에 가기 위해 교복을 입고 있던 그에게 친구가 불렀다. 명일이는 나랑 학교에 가자고 했다. 그리고 함께 중학교부터 친한 친구였던 명일이가 그의 부모님이 옥탑방을 내어주셔서 고마워했다. 부모님께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번듯한 직장을 가게 되면 그때 방세를 낼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명일이와 함께 내려가는 길에 작은 구멍가게가 보였다. 그 구멍가게에 살고 있는 할머니는 항상 자셨고 어릴 때 많이 고생했던지 허리가 접혀 있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은 할머니를 꼬부랑 할머니라고 부르며 그녀를 존경했다. 할머니는 학교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기도 했고 그런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다 했어요. 이사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오라고 제안해 주셨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온 이곳이 더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직장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영어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내가 원하는 직장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여 며칠 전에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구멍가게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친절하게 반겨주셨고 저녁도 대접해 주셨지만 저는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구멍가게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는 저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나를 대접해 주었는데 옷장, 텔레비전, 협탁 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돌보려 하시는 할머니는 밥상을 차려주시며 맛있게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숟가락을 잡아주셨어요. 혼자서 먹을 것 없이 난 버러지하거든 그 약재랑 같이 먹으니 그 맛이 아주 좋았어요. 할머니께서 내 밥 위에 계란 후라이를 얹어주시며 웃으셨어요. 그때 생각나는데 사진 속에 있는 어린이들은 누구죠? 아, 그 사진에 있는 애들이 우리 손주들이래요. 할머니 가족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오히려 너 없이 편한 거 있어? 경태를 보며 정말 감격스러워해. 어릴 적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지 모르겠어. 이젠 그런 생각만 나니까 마음이 찡해져.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다는 걸 확인해 받았어. 반드시 좋은 곳으로 돌아가겠다니까 급하지 않게 생각해. 아직 어려운 시기이니까.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다음 날 비 내리는 중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서 앞에 구멍가게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걷고 계셨어요. 할머니를 부르는 순간 제 곁을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바닥에 물을 튕기며 지나갔어요. 할머니는 고르고자 하시며 바닥에 앉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라며 물어봤죠. 아니, 괜찮아요. 라며 할머니를 일으켜 주었어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파스 하나 붙이면 괜찮아. 할머니를 이끌고 가게로 가서 함께 웃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늦어도 괜찮다고 하셔서 마음도 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서 할머니를 뵈어보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의 가게로 향했지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런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었죠. 할머니의 옆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때문에 할머니가 주저앉으셨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장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할머니의 오른팔이 너무 옥신거리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을 찾았죠. 의사가 봤을 때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누이 욱신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를 돌보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어우, 오른쪽 팔 좀 봐야겠네 하며 할성사장이 묻으셨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오토바이가 옆을 지나가는 소리에 놀라 주저앉으셨는데 그때 팔을 잘못 찔러든 모양이에요. 아, 그랬군요. 할머니,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어봐야겠어요. 할머니는 간호사와 함께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셨어요. 할머니, 오른쪽 팔탈걸의 인대가 늘어나셨네요. 네, 그래서 팔이 저렇게 아픈 거예요. 오늘 밤에 깁스를 하고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깁스를 꼭 해야 하나요? 그래야 할머니 빨리 나으실 텐데요. 당분간은 이 팔에 힘주지 말아야 해요. 아, 그렇게 불편하셔도 꼭 해야 해요. 할머니는 꺼리는 마음에도 깁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의 팔이 어떻게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은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한 할머니를 걱정하며 다가왔어요. 평화와 태양의 선물, 그 인대가 늘어나셔서 2주 정도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해요. 아, 그러구나. 그래도 타이밍이야. 뼈에 큼이라도 카바져 오선 할머니 방에 눕혀드리고요. 아크네 크레아 평택 아코생 이마 큰 나. 저는 할머니와 함께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팔도 일어나 50대 가족들한테 알려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살짝 늘어난 것뿐이야. 그래도 한쪽 팔로만 생활하면 불편하실 텐데 가길도 하셔야 해요. 괜찮아, 수염시험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그럼 제가 틈나는 대로 와서 도와드릴 테니까 무거운 물건들은 옮기지 말고 다시 와주세요. 알바하러 가면 곧 안 할 텐데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 도움 많이 받으면서 자랐는데 저도 할머니 도와드려야죠. 절은 다음 날부터 2주 동안 틈나는 대로 할머니 가게에 들러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더운데 고생이 많지. 이거 한잔하고 해. 이웃 가게 아주머니가 음료수 하나를 들고 다가왔어요. 평택 아코생이 많구만. 할머니는 좀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주셨어요. 하하, 정말 다행이야. 자식들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가족들한테 연락할 필요 없다고. 할머니가 뼈를 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번 얘기해봤지만 듣지 않더라고요. 할머니에게는 자식들이 나름 있긴 하지만 왜 자주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명절에도 혼자 계셔서 불쌍하게 느꼈어요. 2주가 지난 후 결국 할머니를 모셔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를 살펴보고 깁스를 푼 후에도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할머니의 팔이 매우 얇고 약해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을 나온 뒤 할머니와 함께 맛있는 곰탕을 먹으러 시장에 들렀어요. 그 어떤 날 식당에서 김치 담그는 날이었는지 가게 문 밖에 빨간 단추가 달린 접시 위에는 네모난 깍두기와 겉절이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춧가루로 맛을 낸 김치는 입맛에 맞게 버무려져 있었어요. 오늘도 김치를 담그는 날인 것 같아 보였고 그래서 허무한 표정이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흰 국물 속에 고기 몇 조각이 들어간 꼬들꼬들한 곰탕 2그릇이 착착착착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함께 드셔봐요. 5종류를 섞어서 맛을 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후후 불어불어 먹어야겠네요. 그리고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와서 식사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우리 같이 보기 좋아. 요즘 세상에는 할머니를 이렇게 소중히 대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야. 하코도 매달리며 또 희흰해악해도 될 것인데, 그런데 아이 좋으시죠?
할머니, 고맙고 기뻐할 거예요. 할머니와 나는 서로를 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 꽁탐을 먹은 후 할머니께서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나는 어릴 적에 시집와서 자식들을 낳으며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살림이 권하기만 하지 않게 어렵게 살아왔지.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어. 그때 우리 어린이들이 중학교를 다니던 시기였는데 나는 시집와서 살림을 할 줄만 알았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들아,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을 그렇게 울며 보내다가 내 옆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나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나는 아이들 아빠가 남겨준 포상금으로 가게를 차리기로 했어요. 계속해서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들이 굶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서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이들은 공부를 하겠다며 서울로 떠났고 내가 다니는 가게 때문에 시간이 없어져서 아이들을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졌어요. 자식들을 힘들게 키웠지만 지금은 혼자 남겨진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지고 있는 나는 짐이 되어버린 거죠. 할머니는 주름 가득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부모님을 여의고 힘들 때 많이 도와주신 할머니에게 갚아주고 싶어요. 그러던 중 할머니는 내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나를 칭찬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아프다는 것을 숨기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도 외롭게 자란 터라 할머니가 정말 소중한 존재였어요. 저희 친할머니 같았어요. 할머니는 나처럼 케어해 주려고 생각했어요. 아침과 저녁에 할머니 상점에 가서 일이 없는지 확인하고 집이나 상점에 돌볼 게 있는지 살펴봤어요. 가게의 등이 고장이 난 것을 바꿔주기도 하고 한 번은 주방의 수도꼭지가 망가져 수리해주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신경 쓰시면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도 해주셨어요. 할머니에게 갈치를 부어 맛있는 밥을 뚝딱 해주시고 나이 많아 시력이 좋지 않는 할머니가 올려준 갈치살에는 꼬마 가시가 붙어 있었지만 제가 모르고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셔요. 나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내게 보양해주고 노인의 말을 들어줍니다. 할머니와 함께 먹던 곰탕, 할머니와 나의 자리였습니다. 매일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나는 정말로 할머니가 내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내게 그 어려운 시절의 얘기, 자식의 얘기를 해주셨고 그녀가 과거에 겪은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지금까지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왔지만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한순간에 쓴 미소로 할머니가 살아계신 한편 나는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련을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나에게 사진관에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예쁜 한복 차림을 하고 아름답게 화장한 할머니를 보니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그날은 중요한 사진을 찍기 위해 가는 것이었는데 할머니는 어디론가 여행을 가시거나 여권 사진을 찍으실 건가 싶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설 때 할머니는 없고 돌아보니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놀라버렸어요. 할머니는 영정사진으로 사용할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를 해두신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슬퍼 보였지만 나랑 함께 한 장 찍자고 하셔서 함께 사진을 찍었죠. 그 사진은 지금까지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의 밝은 웃음과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후 며칠이 지나 나는 알바비를 받고 스킨 제품을 사러 나가는 길이었어요.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는데 연락이 없이 나타나게 해서 너무 좋았어요. 어제 모델의 가게에 다녀왔어요. 저녁에 밥을 시켰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할머니의 아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치킨을 먹으며 할머니의 가게 앞에서 본 일을 떠올렸어요.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조차 연락조차 안 받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왠지 할머니가 걱정되었어요. 다음 날 나는 신문 배달 알바를 하는 중이었는데 내려가는 중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어 너무 화가 나요. 자식이 부탁한 일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시다니 정말 화가 나요. 기껏 와서 해주기 싫은 소리 하는 건 그만하시길. 아무리 이런 소리를 하려고 해도 아니리 아닌가? 조금만 씩씩거리지 마라. 어머니, 나중에 돈을 2배로 가져갈 일도 아니고 자식들이 힘들 때 도와주세요.
나중에 자식이 잘못되어 후회하지 말고 빨리 카락골도 싫으니까. 이 가게가 어떻게 가는지 그것을 보기 좋아서 엄마가 소리치며 아저씨 뒤를 따라 나왔어요. 그때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그때 할머니는 분명히 무섭게 행동하셨는지 응시하시고 문을 열고 떠나셨어요. 할머니가 불안해할 것 같아 저는 빨리 자리를 옮겼어요. 그날 이웃들은 아침 일을 나누며 모여 있었어요. 이 세상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아침 아들이 할머니에게 가게에 관해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팔을 부셔봤고 그러니 나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내한테도 없으면 자식도 없다던데 어머니는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게 되어 걱정했어요. 할머니의 가게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평대 왔나 봐. 아이가 좀 힘들어서 잠깐 누워 있었어요. 괜찮으신가요? 아니에요. 약을 먹고 잠깐 잤더니 나아졌어요. 아, 바로 이 얘기였나요? 아침에 받았던 거죠. 우리 아빠 사업이 잘 안 됐다나 봐. 가게를 파려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런 이야기 들러온 게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아침에 난리 끝에 이 동네에서 나를 알아보면 크게 놀라실 거예요. 할머니는 일어나 앉으셔서 말씀하셨어요. 전에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 가게는 아빠가 돈으로 만든 가게인데 팔아서 돈을 모으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망할까 봐 걱정이 돼요. 할머니는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이런 일을 보기 싫다면 얼른 죽고 사라져야 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기 왜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 노후에는 자식들이 필요해지는데 돈에 관한 얘기를 안 한다면 얼굴도 못 볼 것이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을 얻을까요? 할머니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게 되면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이가 들면 미리 백납해두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돈 2장을 건네주셨어요. 하나는 자식들에게, 나머지 하나는 저에게 속해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하셔서 걱정이 되었어요. 등을 돌리고 주무시는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나 했더니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조심스레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더니 할머니가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라 믿지 못했어요. 금방 전에 할머니가 곰탕 한 그릇이라도 먹자 했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 후에 그런 상황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나 같이 탐이네요. 큰아들은 며칠 전에 어머니와 언쟁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얼마나 될까요? 속으로는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말은 말아 해야지요. 1, 2. 사가 틀린 것을 알아도 겁먹고 자식들이 부모가 죽어도 그럴까요? 우리끼리 어때요? 돈이 없어도 가게를 팔아서 달라고 말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팔아서 본인 있을 거 아니냐고 하니 할머니만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묘소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잘 대해주셨는데 이렇게 허탈하게 떠나시다니.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 해주었을 텐데. 이건 안 되는데 왜 오빠만 이래? 장날이 내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뭔 문제야? 장남은 부모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오빠가 엄마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합니까? 그런가 하면 너도 엄마한테 잘한 게 없잖아. 그러면 둘 다 못한 거 아닙니까? 요즘 정말 힘들어하나 보군요. 우선 제 발 뒤축에 불이 붙었으니 먼저 끌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할머니 재산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할머니를 어디에 모실지도 모르고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것 같은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걸 보던 이웃 주민들은 혀를 찼죠. 어머니가 시체가 미안한가요? 정말 양심이 없다. 지금에야 최선이라니 대단하다. 내 아이들 사이의 싸움을 보니 정말 너무하다. 안타깝다.
영정사진만 계시는 할머니의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의 재산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돼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셨습니다. 노래 없이 눈물만 나왔어요. 3대1 게임을 한 뒤 할머니의 자식들은 가게에서 할머니의 유산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무슨 진관일까요? 아, 이건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전해줄 편지를 저한테 맡겨둔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주신 봉투 하나를 아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아들은 봉투 속에 있는 편지 한 장을 꺼내어 읽었어요. 오빠, 나의 이름이 이병태야? 내 죄가 이병태야? 아들은 대뜸으로 내 멱살을 잡고 흔들며 말했어요. 네가 시켰어? 나이 많은 노인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네가 시킨 거야? 아,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설명해 주세요. 오빠, 무슨 일이야? 아들은 나를 가게 밖으로 내던졌어요. 놀란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평생 괜찮으신가요? 와, 무슨 일이에요? 저는 동네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묻으며 올라선 아들이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여자아이는 편지를 읽으며 떨고 있었다. 이병태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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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오빠, 이게 무슨 얘긴지 몰라. 어머니가 자기 재산을 이 아이에게 다 주겠다는 거야? 뭔 소린지. 아, 동네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가셔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모양이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요즘의 사람들은 정말 좌떨구나. 형태는 할머니를 정성껏 돌본 것 같다. 그 아이 없었으면 할머니 당장 죽었을 거야. 나는 정신이 혼미해져 간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데? 너 왜 우리 엄마에게 다가갔니? 자식들이 둘이나 있는데 왜 엄마에게 재산을 유혹했니? 너 재산을 노리고 엄마에게 다가간 거지? 우리 엄마를 어떻게 후려치던 감히. 그까짓 것에 술 안 주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많은 재산을 너한테 주다니. 나도 몰라. 할머니가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자식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주라고 봉투를 쥐어줬을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 나도 이렇게 힘들게 애를 썼을 때 너는 안 일어서지 않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재산을 너한테 주다니. 그건 너무 할 말이야. 아이들이 둘 있지만 남에게 이 재산을 모두 준다고. 아, 이런 없어서. 이건 다 내가 꾸민 짓이야. 주얼씩 여기 얼씬 거 하지 마. 아들과 딸은 할머니의 편지를 박박 찢어버리고 가게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제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왜 날 위해 재산을 왜 왔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할머니가 내게 준 또 하나의 봉투가 생각났어요. 나머지 봉투 하나를 열어봤어요. 병태야,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없다는 걸 의미하겠지. 나는 자식들보다도 네를 많이 의지했다는 게 너는 나에게 무슨 고마운 말을 했지만 오히려 나는 더 고마울 것 같아서 자식들도 잘 보러 오지 않는 나를 너는 매일 똑같이 들러줬지.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르겠어. 병원 다녀오며 너와 함께 먹은 곰탕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어. 내가 요즘 힘을 많이 드는 것 같아. 꽃할 때가 된 것 같아. 나는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 작지만 소중한 내 갓게 내가 맡아줬으면 해. 우리 애들 손에 가보자면 홀랑 파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나는 그걸 원치 않아. 어려운 부탁인 줄은 알지만 내 마지막 소원은 그게 하나야. 평태양, 그동안 친히 할머니처럼 잘 포살펴 주어서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6월의 그 편지 속에는 명함 한 장과 함께 통장 도장, 계약서, 그리고 다양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맡기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이병태 씨와 그 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편지가 있었어요. 여기로 앉으세요. 어제 이 문건들을 발견했어요. 할머니의 편지 내용대로 할머니의 모든 재산은 이병태 씨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유언장을 써놓았다. 그 내용에는 계좌와 통장의 내용을 내게 넘긴다는 것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택시에 많이 의지하시고 믿으셨나 봅니다. 친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맞았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지만 나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옥탑방 문이 세차게 흔들렸어요. 이병태와 할머니의 아들이 취한 채 서 있었어요. 여긴 무슨 일이야? 네가 뭔데 어머니의 재산을 왜 가져간다는 거야? 할머니가 유언서를 써 두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소리예요. 네, 저는 할머니 말씀대로 할 겁니다. 뭐라고요? 쉬세요, 할머니. 아들은 식은땀이 흐르며 말했어요. 네가 뭔데 내 어머니의 재산을 가져간다는 거야? 유언서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늙은 노인, 내가 적은 글 따위 다 필요 없어. 내 돈 다음 내놓아. 아이고, 놓아주세요. 술에 취한 아들은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옆에서 말리던 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말했지만 아들은 날뛰며 제어가 안 됐어요. 아들은 저의 얼굴과 몸을 가볍지 않게 때리며 저는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돈이 필요하면 줄 테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아들이 돈을 요구할 때 줬어야 했나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신이 혼미해졌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할머니의 딸이 찾아왔어요. 오빠가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폭행하는데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오빠와 생각이 달라요.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제대로 돌볼 책임은 못했어요. 우리가 모두 그걸 인정해야 해요. 잘 보살펴드리지 못해서 이병태 씨한테 자식이나 손자처럼 의지를 하셨던 모양이야. 나이가 많아지면 그렇지. 마음도 약해지고 누군가 도와주면 더 의지하게 되는 법이지. 아마 엄마도 그랬을 거야. 그래서 하고 싶으신 얘기가 뭐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어디 가서 이야기해봐. 자식은 자식이니까. 그런 자식들이 살아있어도 재산을 한 방울도 안 쓴 이후 청년한테 주는 건 기획을 알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알겠다. 그래서 하자고 말할 사람이 있는가 고민해봐. 택시도 바꿔놓고 생각해봐. 우리 심정 알겠는데 안 그래? 우리 엄마가 잘 챙겨준 마음의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재산을 포기하자는 얘기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아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 못하나요? 다 서로 조금씩 해보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싸워서 남는 게 뭐가 있어? 젊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 됐어요. 그만하세요. 할머니께서 왜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저에게 남겼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만 나가주시죠.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애도 자식들 때문에 외로우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외로움은 그대로인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뒤로도 할머니의 아들과 딸은 수시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어떨 땐 회유를 또 어떨 땐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할머니가 남기신 유서는 법적 효력이 있었고 그들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자식들은 끝내 저에게 재산권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된 건지 아무리 제3자에게 상속한다고 해도 법적인 상속인에게 일정 부분 반환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머니 유언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원통했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부분이 자식들에게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머지 돈도 내놓으라며 하루가 멀다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저를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고 저희 집 유리창이며 할머니 가게 유리창을 깨기도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돈 내놓으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니 어느 날은 환청까지 들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공장이 부도가 나서 집에 빨간 딱지들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재산을 되도록 빨리 처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내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나에게 할머니가 상속해 주신 재산에 대한 욕심은 없었지만 그들처럼 아까를 향해 할머니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가 어렵게 모은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 소식을 듣자 자식들은 분개해 나를 비난했다. 너가 모든 것을 기부하겠다고? 이래서 넌 이상한가 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기부 따위를 왜? 자식들이 나에게 상속된 돈마저 요구하며 난리를 피우자. 이런 상황은 참으로 기분 나쁘게 했다. 나도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로 인해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참으로 참담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그 뒤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용해졌지만 나중에 알게 된 소식으로는 자식들끼리 맞서 재산 문제로 소송을 벌였다고 한다. 정말 마지막까지 그 놈의 돈을 놓지 않는 것은 무슨 상황인지 난 이해할 수 없다. 이들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할머니가 남긴 가게를 함께 기부하고 그 가게를 운영할까 고민했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존중하기로 했다. 할머니의 소중한 가게를 내가 맡아 운영할 것이다. 옛날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면서 정을 공유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소식이 기쁘다고 할 때 마음 한구석에서 할머니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내게 많은 위안과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나를 도왔기 때문이겠죠. 계속해서 노력하고 겪는 일들을 통해 나 또한 참으로 감사해했습니다. 가게와 직장을 병행하면서도 열심히 살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착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자식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한 추억을 그립게 되고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가게가 더 이상 없어져도 그 마음속의 가게는 항상 내 곁을 지킵니다. 정말 그리워요. 무작정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계실 때 많이 효도하세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응응.